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에지워러의 빙햄튼 지역에 한인이 운영하는 고급 크루즈 선박과 선상 레스토랑 그리고 인공 해변 시설을 갖춘 바지선이 등장해 뉴저지 한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빙햄튼 지역이 한인 사회의 새로운 선상 크루즈 명소로 거듭 태어납니다. 1인당 75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저녁 노을을 지는 허드슨 강변에서 저녁 식사를 곁들인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과 함께 한인이 운영하는 선상 카페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맨하튼이 바라보이는 허드슨 강 위에 하얀 모래를 깐 인공 백사장 시설을 갖춘 바지선이 등장해 올여름 새로운 명소로 거듭 태어날 예정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변호사로 잘 알려진 김동민 미네선 투자그룹 대표는 엘리트 요트 차터 선박 회사의 레리 모렌 대표와 함께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오는 7월 1일 개장하는 빙햄튼 크루즈 프로젝트를 한인 사회에 선보였습니다. 페리 빙햄튼이 원래 약 30년 전에 식당으로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그 식당으로 개발된 빙햄튼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같이 합작해서 그 위치에서 디너 크루즈도 만들고 얼번 비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낡은 지금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다 버리고 새로운 두 배를 갖다 놓고 그래서 또 거기 또 식당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에지워러 지역에 한인이 운영한 새로운 선상 크루즈 명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으로 밀려들어 침체된 한인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y motivation basically is that you have a good location with bad equipment, and I'm going to be putting in a good location with good equipment. And based upon the population base in northern New Jersey and the access to the high income base up here, we're going to be very successful. 에지워러 빙햄튼 지역은 에지워러몰과 미츠와 일본 쇼핑센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예전 원조 식당에서 운영하던 요트 선박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선상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선박은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업체들의 단체 회식을 위해 특별 대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여름에는 맨하튼을 배경으로 허드슨 강 위에 띄어진 바지 선박 위에 인공 모래를 깔아 인공 백사장을 연출함으로써 도시의 낭만과 함께 비치의 즐거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올 7월 에지워러 빙햄튼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뉴저지로 몰려들어 인근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아 팰리세이즈 팍의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교내에서 싸우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트리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앞장서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안모 군이 교내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한인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이 형사건으로 처리돼 법정 공방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며 안군을 안타깝게 여긴 김앤배 법무법인에서 6월 9일 법정에 서게 될 안군의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6일 김앤배 법무법인 사무실에는 안군을 돕기 위해 김앤배 법무팀, 제이콥 프로젝트의 황재욱 전도사, 포트리 한인의 앤드류 김 전 회장, 박종호 전 이사장이 모여 안군의 재판을 돕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좀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정말 이런 혐의에서 좀 풀려나서 앞으로 장래가 정말 창창한 그 학생인데 좀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9일 열리는 재판에서 안군의 유죄로 판결되면 안군은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9일 오후 7시 팰리세이즈 팍 타운 법정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인종편견으로 인해 안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대학 및 학교인가협의회인 ACICS가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를 특별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및 학교인가협의회 ACICS가 뉴욕 컴액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를 영예의 학교로 지정하고 특별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ACICS의 우수학교 선정으로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더 큰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학 입학 시 비즈니스 학교에 다닌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We're very excited for this recognition for many reasons. I mean, not just because it lets everyone
the public and the students know and the community know that we are in fact an institution that is truly doing the right thing for our students. We've been recognized for the excellence, but it also does allow us to proceed with our bigger plans ultimately. And right now we have many students who transferred to four-year colleges. I think an award like this really allows us to move forward. 대학 및 학교인과 협의회 ACICS는 1912년에 설립된 이후 미국 내 가장 오래되고 인정받는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미국 내 800여 개의 학교와 외국인 학생 70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ACICS의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 특별 우수 학교 선정은 아시안 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백악관이 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도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제이 칸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반 총장의 리더십에 따라 유엔이 지구촌의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유엔은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며 반 총장이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고 말하면서 반 총장의 연임에 대해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 연임 도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과 아시아 주요국 등의 지지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바오동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반 총장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면서 그가 모든 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반기문 총장의 연임 도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반 총장의 연임 도전 소식을 듣고 발표한 성명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뉴스라면서 지난 5년간 반 총장은 평화와 개발에 대한 유엔 업무를 추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아시아그룹 조찬회에서도 53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앞다퉈 발언할 정도로 회원국들의 지지 의사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장에 김기철 전 뉴욕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9일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평통추천위원회를 통해 166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한국 본부에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의 회장 후보자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평통사무처는 6일 뉴욕 협의회 회장 후보로 김기철 전 한인 회장을 추천했으며 이날 오후 청와대에 최종 결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 선수가 이틀 연속 안타를 때렸습니다. 추신수는 7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 6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때렸습니다. 전날에도 4타수 1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41로 약간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타격 감각을 천천히 찾으라는 매니 악타 감독의 배려 속에 6번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때렸지만 2루 이상은 밟지 못했습니다. 2회 첫 타석에서 3구 3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4회에는 유격수 직선타를 잡혔습니다. 1대0 살얼음 리드를 지키던 7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서 깨끗한 좌전 안타로 출루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한미 정부 관리 등의 지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주미 한국 대사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관리 등의 지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 공격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주미 대사관 측에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구글 측은 특히 대사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킹 진원지가 중국 지난 지방이며 해킹 공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 관료 가운데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 대사관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직원에게 즉각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다른 이메일 서비스를 쓰는 직원들에게도 해킹 의뢰 사례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1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거나 무면허 또는 정지 취소된 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음 적발 시 벌금을 현행 카운티 면허 수수료의 최고 2배에서 3배로 올라가고 30일 이상 1년 이하이던 형량도 60일 이상 1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적발 때는 면허 수수료의 2, 3배인 벌금이 3, 4배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4, 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대기자가 1년 새 120만 명 가깝게 늘어나는 등 적체 현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가족 이민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총 455만 2,7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9년에 비해 대기자 수가 무려 35.1%에 달하는 118만여 명이 급증한 것으로 가족 이민 적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가족 이민 부부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대상인 3순위로 54.2%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55만 3,280명이었으나 1년 만에 약 30만 명이 증가해 2010년 11월 현재 대기자는 85만 3,0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순위에 이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분이 45.6%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4순위 대기자 수는 전체 가족이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민자 가운데 56%가 시민권자이며 그중에 74%는 1990년 이전에 미국에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회 예산국이 2009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11년 6월 이민인구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한인 이민자를 총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전체 이민자는 3,9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출생자가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12.4%에 달했습니다. 외국 출생자 3,900만 명 가운데 1,70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비시민권자 2,200만 명 중 약 절반이 불법 체류자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2009년 현재 외국 출생자 가운데 38%가 멕시코와 중미 출신이었지만 2009년도 귀화자는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새삼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인근에 최소 4개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수요도 꾸준하다며 산모가 출산 직후 약 한 달간 가족과 격리되어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동아시아적인 문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의 원정 출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리원에서는 환자의 신상과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 Don't ask, don't tell이 관례라며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퀸스 지역의 산후조리원이 이민 관계자들에게 갈수록 주목을 받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8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영상 35도,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영상 23도입니다. 당분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종일 시속 5에서 10마일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대체로 9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금요일부터는 한두 차례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미국 회사에 고용됐던 한인 성면 취급 기술자들이 2년 반 동안의 투쟁 끝에 24만여 달러의 체불 임금을 받아냈다는 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 법원은 박효연 씨 등 50명에게 밀린 임금과 시간 외 근무 수당 그리고 이자 합쳐서 총 24만 6,7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성면 회사인 BSB 컨스트럭션에 명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이스트체스터에 있는 앤 허친슨 초등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성면 제거 작업을 했던 이 사람들은 2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고 노동국의 이 회사를 고발한 끝에 결국 받아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평통협의회장에 김기철 씨가 임명됐다는 기사 전하고 있는데요.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김기철 회장은 6기에 걸쳐서 평통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2년씩이니까 12년간 활동했군요. 과거 여러 차례 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회장 출신이죠. 임기는 2년으로 오는 7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편 그 평통 북미주 부의장에는 김영호 현 부의장이 그대로 연임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11월에 실시되는 본선거 뉴저지 그 잉글우드 크립스, 여기도 한국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예비 선거에 출마했던 글로리아오 민주당 출신입니다. 조민자 씨와 글로리아오와 조민자 공화당 후보가 각각 승리를 확정지어서 본선거 시의원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당내에 경쟁자가 없는 두 후보가 모두 한 표 이상 득표하면은 시의원 후보로 확정된다는 그런 기사가 전에 났었습니다만 한 표 이상 받았기 때문에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죠. 이 두 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잉글우드 크립스에는 3명이 출마해 있습니다. 잘하면 한인 후보 2명 다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 후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 한국인들이 사실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 개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불법 개조를 적발하기 위해서 빌딩국 조사관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채택이 돼서 불법 주택 개조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거주주에 2번에 걸쳐 진입 시도가 실패할 경우 빌딩국장이 등기 우편으로 그 건물주에게 3번째 조사 일정을 통보하게 되면은 강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오늘도 그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사입니다만은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이 45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공개된 이민 추방 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미 동북부 5개 주 이민법원에 회부되어 있는 한인들의 추방 소송은 모두 449건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의 계류 건수가 21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뉴저지 역시 161건으로 신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인데요. 그 옆에는 그 뉴욕 일원의 추방 재판에 처해진 한인 추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로 계속 늘어난, 그래서 그 2007년에 191명이었던 것이 223명, 374명, 431명, 그래서 올해는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449명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두 번째 기사는 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그 교량 터널 통행료가 금년 연말부터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상안은 올해 말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홀란 터널 그리고 링컨 터널 등 항만 관리 교량과 터널의 러시아워 시간대 이지 패스와 현금 통행료를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8에서 $10로 결국 25% 올리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항만청 소속의 그 패스트트레인은 그 저지시티와 뉴욕을 연결하는 그 전철이죠. 패스트트레인 요금도 인상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 승용차 운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타격이 클 전망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 내 그 한국인들 가운데 이산 가족의 상당수에 달하고 있죠. 미국 적십자사가 최근 미주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 적십자사와 접촉을 했고 그 실현이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마크 커크 연방 상원의원의 그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적십자사가 이미 지난 4월에 북한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했고 거기서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미 며칠 전에 그 북한 태권도 시범 공연단이 미국에 상륙을 했습니다만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12일 북한 태권도 시범 공연이 퀸스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있게 된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뉴욕 시범 공연입니다. 배능만 조선 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뉴욕에서 12일 날 하고 하루 전에 11일 보스턴에서 시범 공연을 하고 14일에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또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피부에 맞춘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확장 오픈하면서 오는 6월 11일 토요일에 오프닝 행사를 엽니다. 레이저 시술 상품권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01-944-0808로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가 불황 극복 세미나 중 제4차 세미나를 오는 18일에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이드로 카본 머신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3, 4세대 머신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하이드로 카본 기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인지시켜 기계 구입에 도움을 드리는 취지에서 열립니다. 홍익대학교 및 대학원 동문 모임이 오는 7일 뉴저지 그린그릴 BBQ 식당에서 열립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가을 야유회 준비위원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 바랍니다. 홍정욱 의원과 김영목 주 뉴욕 총영사가 함께 6일 찰스 랭글 및 게리 에커만 미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과 한미 양국 간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조기 비준 전망과 한반도 최근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한인 동포사회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한식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한식 세계화에 대한 한인회 차원의 협력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이날 타인종 사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특히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와 JCRC 행사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한국인의 심리 코드입니다.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해온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스스로에게보다 남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이중적 정체성의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성공과 출세부터 부와 부자, 교육, 짝과 결혼,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이 만들어낸 한국인의 마음속 심리 코드를 통찰해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기서 6월 8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